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천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발표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키아에서도 했지만, 그때 키스카, 그 영업 동아리 발표에서도 발표를 하고, 하도 이제 너무 똑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좀 새로운 걸 가져와 볼까라고 하고, 이제 가져왔는데, 아, 네, 이제 오디언스를 잘 모르고 일단 가져왔는데, 학부생한테는 주로 지금 학부생들이잖아요. 근데 학부생들한테는 많이 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대학원 3, 4학년 때도 사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최대한 쉽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고, 네, 네, 그래서 너 제목은 말씀해주는 것은 전통 컴퓨테이션 어드밴티지 인 시뮬레이팅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이고, 네, 저는 이제 연세대 첨단융합공학부에 지금 재직 중이고, 이제 작년 9월에 왔거든요. 저보다 보통 올해 연세대 오래 계신 분들이 많겠죠. 저도 이제 완전 뉴비고, 네, 이 연구는 제가 이제 자나두라는 양자 컴퓨팅 회사에 있을 때 했던 연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친구들. 예, 얘는 스페인, 얘는 콜롬비아, 네, 친구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전에 보신 현석 교수님이 자나도에 이제 연구원 오셨을 때, 이렇게 셋이서 같이, 제가 같이 진행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네. 이거 포인터로, 바꿀 수가 있어. 아닌가? 나의 PDF구나. 네, 그래서 일단 자나두를 뭐, 들어는 봤지만 뭐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페닐레인이라는 이제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친숙하실 겁니다. 페닐레인 한번 뭐 써보셨죠? 여기 뭐 IBM 키스킷 쓰시는 분들 많겠지만 페닐레인이 간단하게 이제 짜서 테스트하기에는 편해가지고 페닐레인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강자 머신러닝 팀 마리아 슐트라는 독일계 여자 과학자분이 이끄시는 이제 양자 머신러닝 팀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양자 알고리즘 팀, 특히 좀 전에 하정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화학 문제들을 풀기 위한 양자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이 이제 크게 봐서 소프트웨어고, 오른쪽은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는 진짜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팀, 옵티컬 테이블에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게 자나도에서 이제 만들었던 보레알리스라는 것이 있는데, 딱 봐도 크죠? 여기 옵티컬 테이블 사이즈가 여기 한 2m 좀 넘을 텐데, 딱 봐도 큰데, 진짜 칩은 한 손톱만 합니다. 칩은 손톱만 하고, 이 큰 건 뭐냐? 다 전선들이에요. 전선이랑 다 연결한 그런 부품들이고, 실제 이제 칩은 딱 손톱만 한 그런 칩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팀의 일부로 이런 광학적인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볼트런트 퀀텀 컴퓨터, 아까 명민 학생이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이제 퀀텀 에러 프랙션을 이용한 볼트런트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론을 개발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저는 뭐 했냐? 전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페닐레인 개발도 하고 이제 퀀텀 머신이랑 연구도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닐레인에 혹시 뭐 페닐레인 라이트닝 뭐 이런 거 쓰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제 제 코드를 무조건, 제 코드가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 번쯤은 돌아갔을 거예요. 페닐레인 썼다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머신러닝 팀에서 뭐 베론 플라토 관련해서 뭐 좀 연구를 했고, 네, 그리고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 케미스트, 이 알고리즘 팀, 친구들이랑 좀 했던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산업도 떠나기 맨 마지막에는 여기 이제 아키텍처 팀이라고 부르는 양자 우주정장 코드를 가지고 이제 양, 폴트런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대결함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그 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나사 쪼이는 거 말고는 다 조금씩 해봤고, 그래서 산업도에서 하는 일을, 뭐 어쩌면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어쩌면은, 산업도 사장 빼고는 내가 제일,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네, 저도 사장은 동의를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은 보자. 네. 그래서 양자 그 시분율을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구글 랜덤성 샘플링을 썼는데 이제 구글 시카모 프로세스에서 처음으로 양자 계산 이득을 보였다라는 발표가 2019년에 있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뭐 좀 양자 붐이 좀 시작됐죠. 여러분들이 아는
뭐 그런 뭐 IonQ 같은 회사가 뭐 주가가 빵빵빵 오르고 막 이럴 때 이제 저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USDC에서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이라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중국의 이제 대학이죠. 이번에 옵티컬 테이블 한 2m, 2m 되는 데다가 이렇게 광원 소스를 넣고, 네, 이렇게 미세하게 다 별된 거는 빔 스플리터입니다. 빔 스플리터가 뭐냐면은 이제 빛이 왔을 때, 빛 가리개라고 하죠, 한국말로. 빛이 왔을 때 이제 한 30%는 투과시키고, 70%는 반사시키는 그런 거를 그냥 빛 가리개, 이런 빔 스플리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빔 스플리터를 한 몇백 개를 이렇게 잘 써놓고, 네, 빛을 여기서 쏴요. 그리고 이 디텍터에서 측정을 합니다. 네, 측정을 하면은, 이 분포가 또 뭔가 이제 고전적으로 어려운 뭐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도 그 양자 우위를 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딱 봐도 만들기 어려워 보이죠? 특히 뭐 과학 실험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과학 실험 하려면은 이런 옵티컬 실험 하려면은 이제 온라인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빛이 이렇게 두 군데서 들어올 수 있으면은 두 군데가 이제 같은 시간에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만나야지 그래야지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네, 그걸 이제 맞추려면은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미세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나사를 막 좋았다 풀렸다 하면서 막 근데 이제 하나 뽑을 때마다 온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한 200번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학부 때 이제 과학 실험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과학 실험 하다가 온라인 맞추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제 과학은 내 인생에서 안녕이다 라고 했는데 여튼 그거를 200번 반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한 USDC 실험이고, 자남도에서는 이번에 이제 아주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사람이 손으로 맞추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그 칩으로 만들면은, 그러면 당연히 왼쪽하고 오른쪽 길이를 이제 똑같이 칩에서 설계를 해서, 컴퓨터로 설계를 해서 이제 칩을 찍어내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라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칩을 설계를 해가지고, USDC랑 이제 비슷한 일을 해서, 우리도 이런 양자 우위를 부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 보는 그런 양자구 이득 실험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은 그런 별개로 이제 사람들이 퀀텀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진행했던 실험들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블록이라고 저기 막스 플랑크,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는 분이 했던 실험으로 옵티컬 라티스라는 광격자를 만들고 여기서 원자를 담습니다. 보존 원자들을 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자가 있죠. 원자를 다 냉각을 시키면은 보존 원자들은 이렇게 다 한쪽 곳으로 모여서 하나의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격세에 잘 담으면은 이렇게 이쁘게 담아지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그냥 뭐 아무런 컨트롤 안 해요. 여기 놔두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애들이 이제 양자 터널링을 합니다. 여기 있던 원자들이 다음 벽으로 이동하고 여기도 이동하고 그러면은 터널한 애들끼리 또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뭔가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한 10초 정도 기다리면은 뭔가 양자 상태가 이제 생기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뭔가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하는 실험들이 이런 양자 시뮬레이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슷한 거를 아이언 트랩으로 구현한 거고요. 물론 아이언 트랩으로 양자 컴퓨터도 만들 수 있죠. 양자 컴퓨터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먼저 하는 게 이런 이렇게 컨트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 시뮬레이터라고 하고 이렇게 아이언 트랩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루킹 그룹의 이제 리드버그 아톰 이런 것도 실제로 양자 컴퓨터로도 쓸 수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양자 시뮬레이터로 사실 먼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왼쪽이 이제 양자 이득 실험이고, 이건 양자 시뮬레이터 실험인데, 이것도 사실, 예를 들어, 투알레티스, 원자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 그리고 딱 하고, 5초 뒤에 상태, 네가 고전적으로 계산해봐라 하면은, 고전 컴퓨터로 아무리 돌려도 못하거든요. 왼쪽 것도 못하지만, 사실 오른쪽 것도 고전 컴퓨터로 계산하기 어려워요. 근데, 양자 컴퓨터, 저 같은 이제 이론하는 친구들은 뭘 좋아하냐? 오른쪽 거는 뭐 그냥 잘했네 이렇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잘했네 하고 왼쪽 거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막 이렇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차이가 뭘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데 왼쪽 건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하고 오른쪽 거는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까요? 좀 차이를 보면은 왼쪽 이런 애들은 이제 먼저 게이트 베이스의 그런 양자 컴퓨터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해서 특정한 게이트 연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게이트에 따르는 노이즈가 있고, 게이트 칼리브레이션 에러도 있고, 다양한 노이즈 소스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그래서 그 특정한 해밀토니안 내에서 이렇게 시간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있고, 그리고 뭐 큐빅 개수 뭐 이런 걸 보면은
왼쪽 요런 거는 한 50큐빗에서 많아봤자 지금까지는 뭐 가우시안 무드 샘플링 실험이 많아봤자 한 400모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아이온 트랙 같은 경우는 한 40개의 아이온, 그리고 옵티컬 레티스 경우는 거의 뭐 10,000개까지도 담아가지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전적으로 만약 내가 이거를 뭐 누구 고전 컴퓨터 엄청 알고리즘 뭐 이런 양자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은 왼쪽 거 못합니다.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뭐를 이제 못하지만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가끔씩 이제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 거는 네, 어렵죠. 네, 아직 아무도 못했고 뭐 한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닐까?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왼쪽 걸 좋아하냐? 요것 때문입니다. 네. 요 왼쪽 실험은 이제 구전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게 이제 약간 증명이 되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뭐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전적인 컴퓨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제 다른 문제도 다 풀 수 있다. 요런 이제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고, 그에 비해 이런 아날로그 연대 시뮬레이터는 이런 계산 복잡도가 사실 잘 보여지지가 아직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러면은 실제로 뭐 유용은 하냐? 이거 게이트 베이스니까 이거 컴퓨터라고 주장하니까 뭐 유용은 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유용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오른쪽 실험은 이것도 뭐 유용하냐고 하면은 이제 사람마다 대답이 다른데, 앨리스 포 펀더멘털 피직스라고 했죠. 그 물리학자들의 이제 뭐 그런 양자 카오스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좀 재밌는 분리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좀 용한 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왜 이게 근데 앨리스라고 왜 썼냐면은 예를 들어 자나도 같은 양자 회사에서 요거를 이제 만들었다, 이게 유용하다 그러고 주장을 하려면은 할 수 있어야겠죠. 예. 근데 자나도에서 저희가 요거 머신을 한 1,000억 정도에 팔려고 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사죠. 쓸데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판다 그러면은 누가 살까요? 네, 그것도 안 삽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뭐 펀더멘탈 피직스 우리가 뭐 노벨상 받거나 이럴 때 이제 이용할 수 있지만 돈이 되는 그런 거는 사실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요 물음표 여기 있는 컴플렉스 오브 샘플링 이겁니다. 보이나? 예. 예. 그래서 간단히, 안에 이제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제 간단히 보존 샘플링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보존 샘플링은 이렇게 아까 말한 이제 빔 필터가 이렇게 빔스 네트워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싱글 포톤 N개가 있고, 이제 전체 톤이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M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포톤이 들어가서 요 전체를 이제 계산하려면은, 이빔 스플리터들의 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 특성을 계산하면 이제 n by m 유니터리 매트릭스 하나 나옵니다. n by m 유니터리 매트릭스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포톤을 이렇게 쏴요. 포톤을 n개의 싱글 포톤을 쏘면은, 네, 싱글 포톤 n개면은 뭐, 예, n개 쏘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백큐um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안에서 어떻게 잘 상장을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면은 포톤이 한 개,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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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 개, 그런 식으로 이제 찍힐 수가 있겠죠. 지키는 확률을 구해보면은 양자역이니까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확률을 구해보면 이게 퍼머넌트라는 의 제곱에 비례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잠깐 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싱글포톤 어떻게 만들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돈이 많으면은 저기 어디 뭐 장비 파는 회사에 가서 몇 천만 원 주고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전기 잘 꽂으면은 요즘에 이제 싱글포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이제 살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레이저 포인터가 없긴 한데, 레이저 포인트 있죠? 레이저 포인트 이렇게 쏘잖아요? 쏘고 있으면 배터리가 닳겠죠? 배터리가 닳다고 어느 순간 레이저 포인트 안 나오죠? 레이저 포인트 안 나오는데, 사실은 가끔가다 포톤이 하나씩 나와요, 거기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닥슨 건전지로 레이저 포인트를 하면은 싱글 포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렇게 쓸데없죠. 왜냐하면 싱글포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싱글포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가 측정하면은 이제 싱글포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언제 나오는지 모르죠. 싱글포톤이. 예. 누르고 있으면 언제나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이제 별 쓸모는 없는데, 싱글포톤 만들기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물론 이제 정말 잘 작동하고 우리가 언제 나왔는지 잘 알고 이런 싱글포톤 만들기가 어려운 거지, 싱글포톤 자체는 이렇게
어려운 리소스입니다. 그럼 역으로 이 디텍터가 있죠. 그 디텍터가 이제 다 또 이제 싱글 포톤 하나씩 디텍트하는 그런 디텍터가 필요한데, 음, 이것도 이제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 여러분 눈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진짜 모든 여기 지금 불 다 꺼놓고 완전 안막 만들어 놓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싱크폰을 쏴요. 네, 돈을 이렇게 쏩니다. 쏘는데 뭐 뭔가 이제 쐈을 때 내가 쐈는데 그러니까 쐈는데 이제 싱글포톤이 나왔어 안 나왔어 물어보면은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안 쐈는데도 싱글포톤 쐈어 나왔어 안 나왔어 하면은 봤어 안 봤어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체크할 수 있죠. 정말 우리 눈이 싱글포톤 디텍트를 못하면 이제 반반 나올 거예요. 예. 싱글포톤 안 쐈을 때도 내가 봤다고 하고, 싱글포톤 안 쐈을 때, 그러니까 쐈을 때 봤다고 하고, 이제 안 쐈을 때 봤다고 하고, 그게 이제 확률이 똑같을 건데, 실제로 이거 실험을 해보시면은, 뭐, 전 안 할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네, 싱글포톤 이제 쐈을 때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확률이 이제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이제 싱글포톤을 디텍트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걸 쓰면은 뭐 디텍터 에피션시 그러니까 뭐 유스프로면 뭐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실험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거가 생각부터 봤을 때 100% 왔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좋은 디텍터가 필요합니다. 디텍터는 뭐 살 수는 있고요. 사려면 되게 비싸죠. 그리고 이 대부분은 이거 이제 초전도체 기반으로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잠깐 더 말씀드리면 왜냐면 뒤에 더 복잡한 얘기밖에 없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초전도체를 그 임계 온도가 있죠. 임계 온도의 저항이 0이잖아요. 임계 온도보다 살짝 낮은 온도에서 이제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오죠. 온도가 살짝 올라가겠죠. 그러면 갑자기 저항이 확 생기겠죠. 초전도체가. 그래서 그 저항을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싱글포톤을 측정하는 게 이제 가장 흔한 방식이고, 물론 이제 문제는 있죠. 초전도체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온도를 꽤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초전도체가 에너지를 해서 올라가죠. 인경도 살짝 위로 올라가죠. 인경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한 몇십 마이크로 세컨드 걸립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두 번째 측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나중에 이런 컴ponent를 이용해서 광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은 약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사이컨텀이라는 기업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싱글포톤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거든요. 그런 데는 실제로 포톤은 뭐 우리가 포톤 자체 오퍼레이션은 이제 상온에서 가능하지만 이 디텍션 때문에 엄청 큰 저온 장치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문제가 있고 뭐 여튼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은 이게 퍼머넌트라는 거에 비례하게 된다. 네, 퍼머넌트가 뭔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간단한 실험이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제 아론손 스카 아론손과 이게 알키포프의 이제 요 논문입니다. 이게 2013년이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스카 아론손은 물리학자도 아니고, 수학에 더 가까운 이제 그 양자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아까 원수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신 그런 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에는 이제 샤피하드라는 특별한 클래스의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뭐 거의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돼요. 요 샤피하드 문제에 어떤 게 속한다는 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문제 중에 뭐가 있지?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 뭐 이런 게 NP 하드죠.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 이제 도시 엔계를 주고 이제 도시 간의 거리를 줬을 때 어떤 경로로 가야지 이제 이 모든 도시들을 도는데 어떤 경로로 가야지 가장 낮은 비용으로 도냐 뭐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런 게 그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그램인데 그런 게 이제 어렵다고 피하드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뭐 우리가 샤피하드는 그거의 약간 그 세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내가 웹하느니 모든 도시를 다 돌아요. 도는데 그 모든 경로 중에 뭐 전체 이제 리스트 그 비용이 뭐한 100 이하인 경로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그게 이제 샤피하드 문제가 됩니다. 엠피하드부터 이제 약간 파생된 문제지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게 이제 사람들이 알려고요. 그래서 스카다론선이 이제 퍼머넌트 U를 인버스 폴리노미얼 에러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샤피하드고, 얘가 이제 또 특별하게 디컨센트레이트라는 좀 이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이 사실이면은, 예, 그러면은, 뭐, 결국, 이 output probability, 아까 말한 여기서 이제 포톤이 측정될 확률, 네, 여기서 예를 들어 1,000,000이 나올 확률,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이제 고전적으로 어렵다, 고전 검토로 계산하는 게 어렵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퍼먼트 일단 정의를 보면은 뭐냐면은 퍼먼트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뭐 상대수 배웠으면은 디터미넌트 배웠죠. 디터미넌트는 이제 SN은 시메트릭 그룹이고 시그마 이제 디터미넌트 모든 시메트릭 그룹의 썸이고 디터미넌트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에 이제 시그마 승이라는 재밌는 팩터가 달려있는데 퍼먼트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고 그냥 모두 다 더하는 겁니다. 모두 다 더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디터민트 우리 쉽게 계산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로 네, 뭐 100 by 100 행렬을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뭐 mp.점 랜덤에 뭐 랜드 n 해가지고 100 by 100 만들어 놓고 디터민트 계산하라 그러면 뭐 한 0. 몇 초 만에 나오거든요, 답이. 근데 100 by 100 행렬 만들어 놓고 퍼먼트 계산하라 하면은 얼마 걸릴까요? 네, 여러분 랩탑으로는 한 몇천 년 걸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게 벡터 분야에 따라.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원래부터 알려진 사실은 뭐냐? A가 이제 0하고 1만 가지는 이런 매트릭스, 가장 간단한 매트릭스에도 이 퍼먼트 A를 이그젝트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계산하는 거는 셔피하드다,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여기가 이 행렬의 모든 그 원소가 다 양수면은 사실 계산이 조금은 쉬워요. 조금은 쉬운 게 알려져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네, 행렬이 그냥 일반적인 리얼 매트릭스, 그러니까 그 양수랑 음수를 다 허용하면은 이걸 계산하는 게 또 샤피하드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논문에서 처음으로 증명을 했고요. 네. 밑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컴플렉시티 시어리의 어떤 그 하이라키인데요. 여러분들 아는 P가 뭐예요? P 설명할 수 있는 사람. P가 뭐예요? 이명민 학생 요즘 하고 있는 뭐예요? P가. 전문적 치는 방시가 네, 알겠어요. 네. 네. 그 결정은 투링 머신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로 이제 다음 시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P고, MP는 그럼 뭐예요? MP는 답을 주어졌을 때 답이 누가 줬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답이 맞는지를 다음 시간 안에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탑이 쭉 있는데, 그, 샤피 하드 문제는, 이제 샤피 하드를 풀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P가 있고, MP가 있죠. 근데 이제 컴퓨터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은, 네, P, MP 말고, MP보다 더 어려운 문제, MP보다 더 어려운 문제, 이런 걸 이제 계속 발명을 합니다. 이게 뭐, 프랙티컬 한지는 사실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클래스는 정했는데, 이 안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런 걸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했을 때, 이 폴리노멀 하이라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MP보다 어려운 문제, 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잡아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폴리노멀 하이라키인데 샤피하드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이게 이제 무조건 쫙 붕괴가 됩니다. 샤피하드 문제를 우리가 보통 이제 풀기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예요. 네, 다 이제 붕괴를 하는데 네. 퍼머넌트가 그 정도의 문제나 퍼머넌트 풀 수 있으면은 지금까지 다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를 이제 다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셔피하드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우리가 아는 그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보다도 훨씬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퍼머넌트 A를. 네, 직접 제대로 구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영수에도 어렵지만 근사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이제 특정한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 근사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말 이런 매트릭스 하나 있다는 거고, 근데 이런 매트릭스가 여러분들 양자 실험을 했어요. 빔 순서 이렇게 꽂았어. 근데 걔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인스턴스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쉬운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컴플렉시티 시어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에버리지 케이스 하드니스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인스턴스를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고, 그 X를 어떤 특정한 매트릭스가 아닌 어떤 그 매트릭스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뽑았다 생각하고 그럴 때도 어렵다 우리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자세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X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노말 매트릭스, 그 모든 원소가 이제 노말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리얼럼 뽑고 이미지너리 뽑아서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개 퍼머넌트를 우리가 특정 에러 이하로 계산할 수 있으면은 네, 그럼 이제 폴리노미얼 인터프리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어려운 X에 대해서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퍼머넌트 계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폴리노미얼 인터프리션 테크닉으로 이제 에버리지 케이스 하드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예, 뭐 넘어가고, 예, 결과는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 뽑았을 때,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뽑았을 때, 요 매트릭스의 퍼먼트를 우리가 잘 계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엄청 어려운 매트릭스의 퍼먼트도 잘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티 컨센트레이션, 아까 컨젝처 1이 이제 요거고, 예, 컨젝처 1이, 예,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거였고, 대신 에러만 이제 조금 커진 그런 게 컨젝처고, 네, 안티 컨센트레이션은 뭐냐? 퍼먼트 X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계산을 익젝트하게 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이제 대부분 매트릭스에 대해서 0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00000 하다가 갑자기 뭐 한 100만 27.496 나오고 나머지 다 0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네, 답은 한 0.001, 0.0001 뭐 이런 거 이제 쭉 있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얘를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냥 0000 대답을 하면은 대충 맞잖아요. 예. 안티 콘센트레이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모넌트 X가 이렇게 극단적인 디스트리뷰션을 갖추지 않고 대충 잘 퍼져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안티 컨센트레이션.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이 요 퀀텀 컴퓨테이션 어드밴티지를 주장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거고 보존 샘플링 말고도 이제 비슷하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프로토콜을 더 제안을 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게 하나는 IQP라고 해서 뭐 이런 요 UD는 이제 다이고널 서킷인데 그러니까 Z랑 ZZ로만 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다이고널한 그런 게이트 네, 여기서 이제 인풋 스테이트 들어와서 하다마다 하고 다이고널 게이트하고 다시 하다마다 측정하고 이렇게 간단한 스페로도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비슷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거랑 아주 비슷한 결로 이제 랜덤 서킷 샘플링도 이제 제안이 됐고요. 구글이 한 게 이거죠. 딱 랜덤 서킷 샘플링. 보던 샘플링처럼 랜덤 서킷 샘플링도 이제 어렵다라는 게 이제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건데요. 보던 샘플링은 왜 어렵냐 하면 이제 폼란트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리고 IQP는 뭐,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메저먼트 베이스 퀀텀 컴퓨테이션이라는 게 이제 유니버설하기 때문에 그리고 랜덤 서킷 샘플링은 이제 퀀텀 컴퓨터가 유니버설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다 특정 출력 확률을 완벽하게 유젝트하게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요. 네, 리얼 이그젝트는 이걸 이제 왜 근사하는 것도 어렵냐? 근사하는 거는 네, 리얼 이그젝트 에버리지 케이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RCS 같은 경우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뽑은 랜덤 서킷에 대해서 왜 어렵냐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다 블루널 인터폴레이션 테크닉이랑 뭐 다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안티 콘센트레이션이 뭐 컨젝처로 아직 보존 샘플링 남아 있거든요. IQP랑 RCS는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안티 콘센트레이션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콧 아런선이 그 자기 논문 처음에 보존 샘플링 논문을 올리기 몇 주 전에 네, 베스트 오버플로우에는 물어봐요. 나 이거 증명, 컨젝처 이거 있는데, 컨젝처 증명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베스트 오버플로우에 댓글을 테렌스 타워가 답니다. 네. 알아서, 좀 생각해봤는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배점이 있죠. 테렌스 타워 정도로 이제 바쁘고 유명한 사람도, 그런데 이제 베스트 오버플로우 가서 댓글을 다는데, 네, 여러분들도 다 스텝 오버플로우 가서 아는 문제 있으면은 다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네, 저도 학생들이 질문 있으면은 최대한 잘 대답하려고 하고, 예, 뭐 누가 양성 컴퓨터 물어보면 이제 게시판에 쓰면은 댓글 달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사실 일들은 다 그 게이트가 완벽할 때 얘기예요. 완벽할 때 얘기고, 예. 게이트가 이제 조금 오류가 있으면은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양적 분석은 아까 이명명 학생이 말씀하셨듯이 다 오류가 있습니다. 네, 오류가 있고, 그리고
오류가 있는 하드웨어로 실험을 하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양자 회로를 꼭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전 시뮬레이션 알고리즘도 꼭 있겠죠.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잘 작동하는 게 텐서 네트워크인데, 네, 텐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오류는 있지만 우리가 결과는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있는 노이즈 양자 컴퓨터로 양자 이득을 보았다면은 요 입실론 1, 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오류가 실제로 고정 컴퓨터로부터 얻은 오류보다 작아야겠죠. 네, 이게 장략? 좀 더 이제 최신 실험들은 아직은 엄청 작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티뉴엄에서 최근 실험한 결과들 같은 경우 이제 작은데,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오래된 처음 시카모 프로세스 같은 결과들은, 네, 요 이제 중국의 이제 판장 그룹에서 이제 그걸 깼는데, 요 사람들은 512개의 GPU를 이용해서 100만 개의 샘플을 뭐 15시간 동안 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구글이 그때 처음에 논문 쓸 때 100만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15시간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은 피델티가 0.0037이죠. 피델티가 0.0037이면 사실 뭐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건데, 근데 구글이 한 건 이것보다 피델티가 더 낮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구글이 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더 잘했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최근 결과인데 1432개 GPU를 이용해서 랜덤 서킷 샘플링보다 사실 7배 빠르게 우리가 결과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양자 컴퓨터가 뭐 지금 있는 양자 컴퓨터 당연히 이제 노이즈하고 뭐안 좋긴 한데 양자 컴퓨터가 안 좋다고 말하기엔 사실 이제 GPU나 이런 거는 우리가 엄청나게 이스타블리션 된 기술이잖아요. 이게 반도체 기술이 사실 처음부터 생각하면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양자 컴퓨터 아무리 완전히 다른 기반 기술을 사용한다지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 깨는 게 이제 쉽지 않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뭐 양자 컴퓨터가 뭐 이렇게 발전이 빠르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 발전이 고전 컴퓨터보다 빠르냐 물어보면은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비교하기가 약간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과 맨날 제가 읽는 게 있는데 이제 고전 컴퓨터를 사과라고 해봐요. 양자 컴퓨터 바나나예요. 사과랑 바나나 1대1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과는 뭐 이 방만큼 커요. 바나나는 진짜 아직 바나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실 때 이제 사과랑 바나나랑 이제 비교가 당연히 안 된다. 그 말도 맞죠. 근데 사과가 이 방만하고 바나나는 내 손바닥만 하면은 그러면 좀 어떻게 비교가 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더 다를 수 있는지 그걸 좀 잘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이건 이제 랜덤 서킷 샘플링에 대한 거고, 이건 이제 제가 잘 아는 카이스트 오창환 교수가 시카고 포닥으로 있을 때 냈던 건데, 또 이제 가우시안 부전 샘플링도 비슷하게 텐서 네트워크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백그라운드였고요. 제 결과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큰 모티베이션 뭐냐? 아까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아날로그 양자 시뮬레이터에서도 뭐 비슷한 걸 증명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IQP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일종의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거 딱 유니터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 H로 딱 T는 1만큼 정확한 시간 동안 그렇게 돼야지 이유가 어렵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타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이제 네,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커뮤팅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성 컴퓨터로 이제 2D 이런 레티스 스트럭처에서 이런 해밀토니안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사실 되게 쉽게 됩니다. 텐서 네트워크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고, 그리고 다음, 이제 보존익 해밀토니안으로 이제 제안한 이런 논문도 있는데, 이런 해밀토니안으로 이제 2분의 파이 초만큼, 초는 아니죠. 2분의 파이만큼 딱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사실은 보존 샘플링 같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이제 스피핑을 해가지고 막 하면은, 네, 좀, 이런 다이나믹스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 둘 다 뭐, 사실, 그러니까 요거는 시뮬레이터로 뭐 구현은 가능하지만, 딱히 메리트는 없는 해밀턴이고, 왜냐면은 요걸로 이제 양자 이득을 보려면 사실 큐비트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이런 해밀토니안을 만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IQP 해밀토니안은 IQP가 컴퓨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부정적인 시뮬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고 100큐비까지도 되고 네, 지금 뭐 제가 네, 뭐그 저기 서울대 뭐 이상빈 학생이 또 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뭐 1000큐비까지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샤피하드 프로그램도 실제로 쉬워가지고 IQP 해밀토니안으로 양자 이득을 보려면은 1000개 이상의 큐빗이 보통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보존 샘플링 해밀토니안도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큐빗이 한 10,000개 이상은 있어야지 양자 이득을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결과 뭐냐, 아쉽게도 아직 저희 인터랙션도 이렇게 올 인터랙션이에요. 그래서 왼쪽 스핀이랑 오른쪽 스핀이랑 이렇게 놔두면은 왼쪽 스핀끼리는 인터랙션 안 하는데 왼쪽 스핀이 이제 오른쪽에 모든 스핀과 인터랙션 하는 이런 꼴의 이제 해밀토니안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꼴의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뭐 XX 플러스 ZZ, XX 플러스 YY 뭐 이런 네 가지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이 확률을 구하는 게 똑같이 다 어렵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샤피하드니스 것을 보면은 왜 어렵냐? 이것도 우리가 그 퍼머넌트 보존 샘플링에 나온 이 퍼머넌트랑 비슷한 게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써놓고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시그마에 아무런 시그마는 이제 타우라고 이렇게 이제 한 가지를 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텀을 보면은 네, 시그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타우엔 다 차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텀이 요런 텀은 아무것도 못하죠. 네, 딱 할 수 있는 게 요 텀은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요 텀도 일을 못하죠. 왜냐면 시그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그마에 이제 스핀을 쥐어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텀도 아무것도 못하고 딱 요 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텀을 네, 요 텀이 한 번 하면은 이제 시그마에 하나 생기고 타우에 하나 줄죠. 네, 여기에 n개 있고 시그마에 하나도 없으면은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k번 반복해서 시그마에 n개가 있고 타우에 0개가 있게 만들려면은 네, 그러려면은 사실 이 k를 최소한 n번 해야겠죠. 네, 그리고 n번 했을 때에 이 트랜지션 텀을 구하면은 요거는 딱 퍼머넌트에 비례하는 이런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이용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이런 특정한 아웃풋 프로버비티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이제 퍼머넌트에 대한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존 샘플링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폴리노미 인터폴레이션으로 뭐 어버리지 케이스 하디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고 뭐 키비엇이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안티 콘센트레이션은 저희도 이거 뭐 증명 못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뉴메리컬하게 좀 보였습니다. 여튼 결과는 그래서 뭐 이거 너무 뭐 그래 결과는 이제 보존 샘플링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컨젝터 1 보존 샘플링 이제 컨젝터 1 프로버비티를 잘 이제 근사하는 게 어렵다. 컨젝터 2 디컨센트레이션 그래서 그 두 개를 조합하면은 이 확률 분포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샘플링하는 문제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한 건데 보존 샘플링과 거의 뭐 비슷하게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텀이 없었지.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해밀토니안을 정말 시뮬레이션 가능하냐? 뭐 양자 시뮬레이터에서 안 되죠. 네, 아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 왼쪽 스핀, 그러니까 스핀 2행계를 넣고 요 스핀과 요 스핀과만 인터랙션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쉽진 않죠. 예, 일반적인 시뮬레이터에서는 쉽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일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일은, 요거를 이제 좀 더 스킴을 발전시켜서, 좀 더 아날로그 시뮬레이터에 맞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킴과 실제 양자 시뮬레이션 사이에는 좀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좀 줄이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미가 있냐 물어보면은 아까 뭐 10,000개씩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거는 한 200큐빗이면은 실제로 어렵다는 거를 이제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좋고, 네. 그리고 폴트론 컴퓨터가 있으면은 당연히 요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게이트 개수를 보면은 한 10의 4승이나 한 10의 9승계, 트게이트 카운트는 한 10의 6승에서 10의 11승계 정도 되니까,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폴트론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좀 해볼 만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실 아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결합 양자 컴퓨터가 이제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게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애니악 있죠.
애니악 처음에 나왔죠. 네, 애니악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임 분명 돌릴 수 있을까요? 네, 애니악 분명 돌릴 수 있어요. 네. 그 폴브런트 컴퓨터 나오면 처음에 나오면 뭐예요? 양자 애니악이에요. 양자 애니악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는 양자 알고리즘 때려 넣으면은 폴브런트 양자 컴퓨터 있어도 한 100만 년 걸립니다. 그냥 에스티메이션 해보면 한 100만 년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죠 사실. 예. 애니악으로 처음 무슨 계산했는지 아세요? 뭐 했어요 애니악? 뭐, 안 사실 애니악으로. 미사일 탄도에서 네, 미사일 탄도 계산했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 컴퓨터면은 사실 뭐 0.001초면 사실 할 수 있겠죠. 예, 애니악이 했던 일은. 지금 컴퓨터의 애니악보다 사실 뭐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몇 억 배는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처음 나와도 내결합 양자 컴퓨터가 폴트론트 컴퓨터가 처음 나와도 이건 양자 애니악인데 양자 애니악을 할 때 이제 게이트 개수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개수가 일단 10의 상승계에 뭐 10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양자가 거기서 티게이트 카운트가 좀 더 중요한데 한 10의 우승계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알고리즘 10의 실승 정도면은 양자 애니악 정도는 안 되고 양자 애니악 다음에 뭐죠? 에드바긴 그냥 뭐 한 두세 대 정도 더 있죠. 그 정도는 돼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개수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이건 이제 양자 애니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이제 조금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스킴이 양자 애니악이 나오면은 뭐 해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은 뭘 하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 하고 있는 일은 네, 그 시간이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사실 네, 임용이 되고 첫 1년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애 키우고 강의 준비하면은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저희 해밀토니안이 이제 좀 더 시뮬레이터 가까운 그런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도 이런 양자 우위 프로토콜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스트랩다이온이나 리드버그 시뮬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겼고 한 몇천 개 큐빗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비슷하게 사실 전개가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전개가 가능하고 이럴 때는 사실 퍼머넌트가 아니고 하프니안이라는 다른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이거 계산하는 것도 퍼머넌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프니안을 계산할 수 있으면은 퍼머넌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하프니안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더 이제 리드버그 같은 시뮬레이터로 구현 가능한 그런 걸로 이제 어려움 네, 그런 이제 양자 이득 프로토콜을 제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예, 아직은 사실 진전은 딱히 없고 예.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사실 하고 있는데 아까 IQP가 어렵다 그랬죠. IQP는 이 XX 인터랙션 때문에 커뮤팅하기 때문에 쉽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하이젠버그 인터랙션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조금 생각 중입니다. XX랑 하이젠버그인데 생긴 이제 좀 다르게 생겼는데 주장을 하는 바는 얘를 계산할 수 있으면은 얘도 이제 계산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어렵다. 뭐 이런 증명을 사실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연구실의 이제 연구원과 함께 이제 진행을 중인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은 뭐 일반적인 이제 논커미팅 햄ilton에 대해서 뭐 도전적인 계산 어려움을 이제 증명을 했고 그래서 큐빅 개수를 많이 줄일 수는 있었지만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